23살에 1차 시험을 바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24살 때 합격을 해서 바로 3일 회계 법인에 그해 와우.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단기 합격의 비결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부 방법보다는 멘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뒤에서 막 곰이 달려온다, 맹수가 달려온다 이러면은 힘이 갑자기 120까지 올라오거든요. 본인만의 동기부여 수단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틀리면 그러면 하다가 가야겠네요. 꽤 맞습니다. 회계사 시작하게 됐던 계기랑 그 다음에 어떻게 스토리가 있었는지. 대외적인 계기가 있고 개내적인 계기가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사에 합격하면은 조금 편하게 이제 군대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회계사 합격하고 장교로 가면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적성이나 이런 건 사실 잘 모르겠고 예,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군대를 편하게 가기 위해서 회계사를 준비했다. 대외적인 계기는 뭔가요? 대외적인 얘기는 계산하는 걸 좋아하고 예, 뭐 보통 이제 20살에 대학을 입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재수를 해서 21살에 입학을 했었고 그리고 22살에 이제 공부를 결심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23살에 1차 시험을 바로 합격을 했고 23살 2차 시험 때 세무회계 세법 한 과목 유예를 했고 그 다음에 24살 때 합격을 해서 바로 3일 회계 법인에 그해 와우.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지금은 1, 2년이 사실 크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 막 재수했다라고는 그 압박감 그리고 이제 군대를 아직 안 갔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빨리 하자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그러면 것 같아요. 예. 진짜 일찍 사실 붙은 거잖아요. 1차 시험도 한 번에 붙고 또 그쵸. 1류에 하셨으니까 네. 단기 합격의 비결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운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 군대를 안 갔다라는 거는 정말 똥줄이탑니다. 특히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재수 안 한 친구들은 보통 1학년 끝나고 군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휴가 나오고 막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은 얘기할 땐 즐거운데 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되게 압박감이 들어요. 이 친구는 이제 좀 있으면 전역을 하고 나는 아직 입대도 안 했어. 막 이런 압박감도 있고 만약에 떨어지면 바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예,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런 압박감, 배수진 이런 것들이 조금 저에게 단기 합격을 불러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따라하면 안 저는 되는. 정말 운이 좋아서 어. 된 케이스고 아닌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틀리면 그러면 하다가 가야겠네요. 꽤 맞습니다. 절박감이 있다곤 하셨지만 수험 생활을 어떻게 보내려고 노력을 하셨었는지. 저는 저만의 어쨌든 루틴을 이제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 뭐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1년 전체의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 세우고 주간 계획 세우고 일간 계획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짰고 그리고 하루 순 공부 시간을 빡세게 잡았어요. 한 12시간 반? 12시간 반을 채우려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끼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이렇게 갔었고 강아지야 뭐야? 진짜 실은? 강아지처럼 예, 진짜 그랬고 그리고 아침에 루틴이 항상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이제 책상에 앉는 걸 목표로 하고 새벽 2시에 잤어요. 거의 이 생활을 저의 루틴으로 잡았고 대신에 이제 잠을 너무 적게 자니까 저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점심 시간에 밥을 먹고 바로 저희 방으로 가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잤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자고 나면 조금 이제 피로가 풀려서 또 저녁까지 달릴 수 있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루틴을 만들어 나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주말 같은 경우는 토요일은 이제 오전까지만 하고 오후에는 조금 놀았고 일요일도 늦잠 자고 오전 쉬고 거의 오후 늦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수험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당연하겠지만 기존에 공부를 했던 형들은 당연히 성적이 저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었고 매월 보는 원래고사나 이런 걸 보면은 저는 항상 이제 중하위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낮은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항상 있었고 근데 이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험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성적이 계속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친구는 이래요. 나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번 시험은 올림픽 정신으로 보자 이런 케이스가 있고 정신승리하는 예. 거죠. 내가 내년에 예. 보면은 나는 내년에는 여유 있게 붙고 올해는 그냥 편하게 보자 음.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미뤘잖아요. 전 떨어지면 제가 군대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난 뒤가 없다. 그냥 이번 시험에서 붙든 안 붙든 그냥 갈아 넣자. 예, 그래서 저는 끝까지 더 달린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빡세게 순 공부 시간 더 채워가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상법이 잘 안 나왔어요. 저는 상법이 50점이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의고사 때. 상법 과목에 잘 안 맞아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실제 시험에 상법을 제일 잘 봤어요.
제일 못 본 게 회계였어요. 회계 제일 어. 잘했는데 회계학을 제일 못 봤고 상법을 제일 잘 봤는데 결국 그 비법은 끝까지 노력하는 거죠. 뭐 당연히 놓지 않고 계속 봤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게 저희 비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수험생들 상담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이 수험생들은 사실 저도 제일 중요한 게 멘탈 관리가 돼야 루틴도 유지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조언해 주실 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멘탈이 처음에는 좀 강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뭔가 되게 예민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나갈까라고 하는데 본인만의 동기부여 수단을 만들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뭐 이런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멘탈을 관리하지 말라고 해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시면서 뭔가 자신만의 동기부여 수단을 만든다라고 하면 조금 저는 멘탈이 잡혔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 이렇게 막 기재를 발휘하잖아요. 내가 정말 뒤에서 막 곰이 달려온다, 맹수가 달려온다 이러면은 힘이 갑자기 120까지 올라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동기를 만들게 되면 멘탈은 자연스럽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전 수험생활 중에 공부 방법도 물론 중요한데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미 다 이제 학습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보다는 멘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에 불합격하신 분들을 보면은 뭐 공부량이 부족하신 분들도 물론 있는데 그 부족한 이유가 멘탈 관리가 안 되거나 멘탈 관리가 안 돼서 시험장 가서 실력을 발휘 못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신만의 루틴 그리고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약간 멘탈 관리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틴에서의 핵심은 사실 휴식이라고 저는 그쵸, 생각을 맞아요. 해요. 보면은 저도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 별명이 이제 거의 머신으로 불리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그분은 주 7일 공부만 하세요. 하루도 안 쉬어요, 하루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항상 같은 패턴으로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시험에 합격 확률이 높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합격하느니 조금 휴식 갖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맞아요. 더 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네. 말씀드리는 게 밤새면 안 되고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적어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루틴을 가져가는 중간에 전 제발 약속 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수험생이 왜 약속을 잡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속은 내가 쉬기로 한 정한 그 주말에 한 명 친구 정도 만나거나 요렇게 약속을 잡는 거지 갑자기 친구가 보자고 했다고 저녁에 내 루틴 박살내고 가서 친구 만나고 이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저도 루틴이 깨진 적이 진짜 손에 꼽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거는 가져야지. 그때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런 케이스 아니면은 정말 루틴을 깨면 안 됩니다. 그 루틴을 한번 다시 잡는 비용이 더 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회계사님이랑 뭐 수험생활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봤는데 끝으로 수험생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똑같았습니다. 그냥 모두가 똑같은 상태에서 난 언제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었고 특히 이제 저희 때는 1등부터 꼴찌까지 실명으로 매월 시험 보면 순위를 붙여놨어요. 항상 밑에 있는 저를 보고 언제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게 항상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신박한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다 했겠죠. 그냥 정답은 열심히 하고 멘탈 관리 잘하고 루틴 잘 만들어서 합격하는 거 딱 그게 유일한 정답인 것 같고 진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상상을 해요. 아, 내가 회계사가 합격해서 멋진 차를 타고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이런 모습을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이 노트북 딱 펼쳐놓고 또 이렇게 하면은 조금 하루 시작하는데 기분이 좋게 시작할 수가 있고 마음 쪽에서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이 있잖아요. 각자 꿈이 있고 이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저는 이 시험에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반드시 학습 효과도 좋고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동기부여 영상이나 뭐 멘탈 관리나 똑같아요. 결국 정답은 열심히 해라라는 건데 과정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요거는 각자 찾는 숙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장 과정이 다르고 본인 상황이 다른데
이거를 영상 하나로 다 해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황이 이렇고 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회계사, 세무사에 합격할 거야. 이런 동기부여를 만드는 거. 이걸 빌드업하는 거는 본인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